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라인 18기 주말반 듣고 있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말에 18기 수업이 총 6주 중 4주가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총 2개의 물건을 판매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다고 하니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데요. 그래도 힘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유튜브도 벌써 총 10회 서과장님 챌린지 하고 있는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업 제품, 특히 구매 대행 제품 중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을 사출이라고 합니다. 사출에 대한 제조 공정, 원가 구성, 부품을 검수하는, 그렇게 총 3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만약에 사입이나 혹은 브랜딩을 했을 때 외주업체에 대해서 부품을 검수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분량이 많고 반품이 많아지면 결국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공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사기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플라스틱 원소재를 넣고 이것을 온도를 높이고 주사기 원리로 쭉 밀어내면서 비어있는 금형을 채워주는 그런 공법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출 기계는 총 크게 4가지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출 기구입니다.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깔때기 같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원소재를 넣고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온도를 높이게 되면 유압 구동부, 즉 피스톤부가 이 흐물흐물해진 온도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진 사출 소재를 쭉 밀어주게 됩니다. 그런 밀어주게 되면 금형 안으로 플라스틱 원소재가 하나하나 충전이 되면서 형상을 갖추게 되고요. 그 형상을 갖추게 되면 형체기구, 그러니까 금형에서 물건을 떼어내는 그런 구조물을 통해서 제품이 추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어해주는 전기장치, 제어 부분이 필요한데요. 원소재를 용융시키는 온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모든 원소재를 밀어낼 건지에 대한 제어, 그리고 얼마만큼 천천히 혹은 빠르게 피스톤을 밀어줄 거에 대해서 제어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라스틱 원가 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가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번에는 특히 메인을 해당하는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건 전에 유튜브 내용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플라스틱 원소재는 재생을 할 수 있는 원소재와 불가능한 소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 가소성, 열을 주면 변형이 됐다가 식으면 굳게 되고 다시 열을 가하면 다시 형상을 변경할 수 있고 식으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그런 가소성 소재가 있고요. 한 번 열을 가하면 변형이 되어 다시는 변형이 안 되는 열경화성 소재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품을 구성할 때는 일부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해질 수 있고요. 재생이 불가능한 소재는 어쩔 수 없이 버려져서 산업 폐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시간입니다. 가공비입니다. 제품을 걸어서 아까 얘기한 형틀에서 물건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뺄 때 시간까지와 그 다음에 처음에 피스톤이 밀어주기 전까지의 작동 기간, 즉 준비 시간과 그 다음에 냉각 시간, 그 다음에 인서트 추가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해서 사이클 타임이 구해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계 직접 인원에 대해서 임료를 곱하면 노무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시간당 기계를 돌리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요 네트 사이클 시간을 곱하면 경비가 구해지게 됩니다. 노무비와 경비를 더해주면 총 가공비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플라스틱 원소재는 종류, 두께 혹은 한 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 수에 따라서 이 사이클 타임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량이 많은 제품은 한 금형에서 나오는 수량을 가능한 한 많이 해주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투자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품 수량이 많을 때 보통 캐비티를 늘려가면서 사이클 타임을 시간을 줄이는 그런 공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받으신 물건, 외주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검수하는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협력사들은 제가 경험상 이 미상영양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돼서 이런 분량을 잘 내고 있지는 않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이나 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생산한 물건은 이 미성형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플라스틱 원소재를 피스톤으로 쭉 밀어서 금형의 끝단까지 다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충진이 안 된 형상으로 굳어져서 제품이 나오는 그런 분량입니다. 이런 것은 제조사한테 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표면 돌기, 일반적으로 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금형에서 제품을 추출할 때 금형은 보통 상형과 하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형과 하형이 닫힌 상태에서 플라스틱 원소재가 들어오면 그게 온도가 식으면서 고체 형상의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상형과 하형이 적합하게 맞부딪히지 않고 틈이 발생하면 이런 식의 미간이 안 좋은 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금형의 스팝, 그러니까 상형과 하형의 틈을 없애는 방법, 혹은 발생한 버를 추가적인 공정으로 매끈하게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면 함몰, 흔히 얘기해서 싱크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 제조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용어인데요. 요게 왜 발생하냐면 사출하는 제품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을 경우에 그 표면적을 그냥 놔두면 이게 쉽게 변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 비드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면하고 정직각으로 그 칸막이를 하나하나 세워서 그 넓은 표면이 쉽게 변형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 즉 강성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 강성을 보고하기 위한 그 비드라는 부분은 이 원래 표면과 두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께 차이에 의해서 어느 부분은 빨리 식으면서 수축이 많이 일어나고 얇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축이 천천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식는 온도에 따라서 최적의 변화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세워놓은 비드면이 하나하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함몰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건 그 플라스틱 사출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불량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도 그 식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출기에서 냉각 시간을 최적화하면 이런 불량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표면에 가는선, 웰드라인, 일반적으로 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불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상하게 하얀 실선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이 가해지는 것은 추출물을 충진해 나가는데 양 끝단에서 이 충진제가 밀려오면서 마주하는 그런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원소재와 아래에서 내려오는 원소재의 온도차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하얀 선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웰드라인도 굉장히 플라스틱 제품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품을 검수하실 때 꼭 유심히 보시고 이런 불량은 제조사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하셔야 나중에 최종 구매자한테 인도됐을 때 CS가 발생하지 않는 거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